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벽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의 명예의 전당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자, 먼저 종목 수익률 1위 명예의 전당부터 보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가 시작했죠. 에이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 코나아이 60%, 백인현 매니저, 로보티즈 80%, 두 달 연속으로 대명 에너지까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 지난달 강시환 매니저 산일전기로 35% 종목 우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순위도 살펴볼까요? 역대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 첫 우승은 백인현 매니저가 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지금 출연 대기하고 있고요. 강시환 매니저 96.61%로 4월 우승했습니다. 5월, 6월 100%가 넘는 수익률로 이우근 매니저가 2연패를 달성했고요.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 지난달 우승했습니다. 현재 완장은 박병주 매니저 팔뚝에 있습니다. 35.85%. 오늘 박병주 매니저도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8월 우승은 과연 누가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오늘은 호랑이 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어떻게 좀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대로 뭐 디테일이 떨어진다. 디테일이 떨어졌다. 네, 아, 예상을 그래서- 하셨습니까? 디테일이 이렇게 없을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들은 확연히 돼 있고 이제 그걸 들어주러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디테일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할 거 디테일하게 가져와라. 뭐 이런 차원이고 결국에는 이제 항공기 구매라든지 뭐 이 디테일이 나오는 것들이 이쪽이었고 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건 디테일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았고 맞습니다. 아마 의제도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가기 전에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침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프리토크 주제가 이렇습니다. 뭔가 디테일이 없다. 핵심 합의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아, 그랬더니 또 유야무야 갔던 한미 정상회담 유야무야 가고 있는 조방원을 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방원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팔아버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아, 그래도 조방원이다. 아직은 이거는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아, 잠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나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프리토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주실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것대로 예상한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게 저는 오히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이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숨겨진 이야기가 더 네, 길어졌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라서 결국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 내용이 가까워져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없던 게 생겼던 거. 삼성중공업이 MRO가 없었는데 MRO가 붙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없던 종목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SMR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단 말이죠. 저 이제 없었던 곳에서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생긴 부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도 갖고 있고, 원전도 갖고 있고, 방산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방원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이쪽은 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동안은 빨리빨리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거 팔고 뭘 살까? 저는 바이오 말고 없을 걸로 보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조금 줄이고 바이오 샀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살 게 안 보인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그렇죠. 명확하게 더 생기지 않는 이상 저는 조방원은 아직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아침부터 방송을 봤어요. 어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왔는데 아침부터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조방원은 사야 된다. 조정시 매수다. 네.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매도라고. 100명 중에 한 명은 나다. 네. 그러니까 현금화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요? 거의 100명이 사죠. 계속 사라고 하니. 저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게 아닌 상황이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예스할 때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고 예. 지상에서 이제 올해 뭐 초반부터 4월부터 이제 조방원이 강하게 올라왔고 거의 6개월 거의 반년을 이제 조방원이 이제 2,200부터 3,000포인트, 3,200까지 끌어올린 게 조방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선방산 원전 관련해서 이제 지나치게 상승했는데 이제 이 조선방산에서 자금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갈 게 없다면 조방원은 계속 강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갈 게가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잠깐 반짝였던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간다면 조방원이 쉬겠지만은 그쪽으로 자금이 못 간다면은 조방원 역시 또 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9월 17일까지는 바이오가 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17일.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주느냐 반도체랑 해서 두 종목이 그러니까 반도체랑 바이오가 끝나면 약간 조방원은 그때까지는 쉬지 않을까. 그래서 차익 현금화한 다음에 9월 중순 정도에 다시 재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일단 오랜만에 제가 이가람 매니저랑 의견이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이번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원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관세 협상할 때 합의문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유야무야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이벤트가 나중에 또 생겼다. 네, 세부적인 합의가 없는 게 좋아요. 일단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가람 매니저님은 조방원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방원에서 방사는 빼고 조선이랑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후에 지금 당장은 말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사는 좀 그렇지만 실제 조선이랑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본토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섹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랑 원자력은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측면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방원에서 저는 조선이랑 원자력 정도는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력은 약간 저는 약간 좀 보류하고 싶어요. 보류. 그거를 이제 그거는 저 캔들을 저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3분기가 7월달, 8월달, 9월달이잖아요. 근데 그 원자력 관련주 이제 두빌이나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 KPS는 분기봉이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러면은 9월달까지는 방향이 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럴 방향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지금 그 3분기가 양봉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잠깐 세론을 했는데 약간 그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팔아보자 해서 세론을 했는데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산주를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분기봉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보탠다면 느낌이 삼성전자가 한번 9월 달에 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조방원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9월 달에 올 것 같아요. 느낌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제가 보는 어떤 30년 정도 어떤 그 감각으로 본다면 나의 감으로 봤을 때. 감각을 본다면 삼성전자에서 뭔가 그리고 아이폰 관련해서 뭔가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조방원을 좀 밀어내지 않을까. 이것도 염두에 둘 필요 있다. 그쵸. 오면 좀 세게 오거든요. 그쪽에서. 세게 오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고기가 세면 그쪽이 조방원이 좀 쉬어가지도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조방원 말고 살 게 있을까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가람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나온다면 조방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조방원은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게 올라가야
그제서야 이제 BM을 따라가는 매니저들이 이제서야 좀 조방을 조금 털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게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조방원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9월달 넘어가게 되면 10월 다가오죠. 10월달에 뭐가 있죠? 3분기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리 발표 때 결국은 조선방산 또 잘 나올 거라서 저는 그래서 조선방산 원전 쪽 봐야 되는 거고 원전 관련해서는 SMR뿐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조인트 벤처가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조인트 벤처 말고도 결국 지분적인 이슈가 나오던 정부가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미국이 못하는 게 중국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조선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원전을 중국보다 못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과의 협력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전 쪽은 좋게 보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중동을 봐야 돼요. 중동. 네, 중동이 유럽에 대한 매출 추저보다 중동 쪽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수준 규모는 중동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서 하나 더 뜨기 시작하게 되면 방산 또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 방산 원전에서 조선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이제 하반기 봤을 때 결국 LNG선 나올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곁들이고 삼성전자만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면 조방원은 더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이번에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거 두 분하고 좀 의견이 비슷하네요, 두 분이 그럼 바이오는. 네, 근데 저는 바이오 좀 더 힘을 싣는 편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는 덜 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진심을 다해서.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9월 FOMC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잖아요. 네. 거의 100% 확실시 되고 있는데 9월 달에 바이오 학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계 폐암 학회랑 유럽 당뇨 학회. 그쵸. 그리고 10월 달에는 유럽 종양 학회 이렇게 총 세 가지 학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연준 이사로 이제 끼워 넣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모건 스탠리가 네. 3월, 6월, 9월, 12월 달에 각각 25bp씩 기준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기준금리 민감도가 높은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도 좋게 보는데,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9월보다 10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했냐면 샤메 법칙을 언급을 했어요. 샤메 법칙. 그러면서 급격한 실업률이 올 수도 있다라 했는데, 저는 없다라 했는데 9월 실업률 데이터가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9월 데이터 실업률이 10월 달에 나왔을 때 미 연준회의가 10월 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는 10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기준금리를 10월 달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9월 달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가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삼성 다시 나왔어요. 아니, 근데 뭐 삼성전자도 좋은데 저도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네. 바이오 아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조방원은 쉬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방원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그러니까. 칠 필요가 없어 바이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9월 17일까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면서 기대감에 이제 바이오 네. 종목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에 아까 이제 뭐 중대형주들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방원이, 그러니까 방산 관련해서는 저도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이제 푸틴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침묵의 네. 시간이 되겠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멈춘다면 오늘 이제 방산이 왜 올라갔냐면은 방비비를 높이겠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잠깐 올라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서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야기가 좀 귀결이 된 것은 조방원 매수론, 매도론도 있었지만 그렇죠. 조방원을 지금 대체할 만한 섹터가 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출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조방원을 놓아줄 수도 있겠지만 또 놓기도 어려운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섹터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조방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섹터는 모르겠지만 종목은 저희가 오늘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용호상박에서 오늘 나오는 4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용호상박 순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수익률 대결, 현재 종목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탑3에는 아이패밀리 SC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더 올라갔네요. 30.51%, 조기준 매니저의 1위 종목입니다. 2위 노머스 강시원 매니저 26.34%, 3위는 최원범 매니저의 일동제약입니다. 18.95%. 종목별 수익률 탑3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합 순위 3위, 2위, 1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1위, 2위, 3위. 아니. 야, 이거는 호랑이 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팀이 1위, 2위, 3위 모두 채 갔습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 여전히 1위입니다. 41.1%. 이호근 매니저 28.44%. 최원범 매니저가 올라왔네요. 14.65%로. 자, 현재로서 용팀이 아주 거의 좀 압도적이다라고 제가 옆에 계시지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기준 매니저님 탑3에 계셨었는데 사실 뭐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바로 지금 1%도 안 되는 차이로 조기준 매니저가 순위 바로 밑에서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3위에 못 올라가신 거 좀 뼈 아프십니까? 아니 뭐 제가 이제 이번에 절치부심해서 네. 노력한 만큼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1위랑 한 20%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충분히 뭐 하루 뭐 반나절이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종목이 아까 아이패밀리 SC가 잘 가고 있고 맞아요. 기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움직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40%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아있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우리 호랑이 팀, 용팀 모두 내일 모레 한 종목씩. 오늘 이제 호랑이 팀은 오늘 포함해서 2종목을 포트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역전이 좀 가능할지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준 매니저님, 네. 확실히 이 완장에 네.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완장에 좀 무게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좀 신경 쓸 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수익률 좀 져줘야 되는데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장이 올라가야죠. 또 이번에도 1위 하셔야죠. 받아주셔야죠.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뭐 네. 오늘 종목을 제가 좋은 종목 들고 왔고요. 또 내일까지 또 있으니까 또 막판 뒤집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박병준 매니저님 종목은 또 한 방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모릅니다. 오늘 공개되는 종목 그리고 내일 모레 공개되는 종목까지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순서로 먼저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은 리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의 남자라고 하셨죠? 네, 원전 보겠습니다. 한전 KPS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한전 KPS 제가 넣을 때부터 이게 가장 마지막에 수혜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또한 제일 느릴 거다라고 설명 들었었습니다. 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그러한 흐름들 약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벤트성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세론 치고는 너무 약했던 세론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 KPS뿐만 아니라 한전 기수도 내려왔지만은 지금 아직도 걸쳐서 내려갔던 거 다 올려쳐놓고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상태에 되어져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빌리티도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려온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화요일 날부터 봤을 때 2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요 자리에서는 빠지기보다는 횡보하다가 결국 재료가 하나 더 붙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니 원전 쪽은 지금처럼 뭔가 심한가 나와서 눌려줄 때 한 번 더 눌린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따라 저가 매수한다면 충분히 그 다음번 보도 자료가 올라올 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원전이니까 원전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원전의 남자 이가람 매니저가 한전 KPS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그리고 목요일 네. 2번 정도 이제 슬롯에 종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주 종목은 항상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오, 예. 네, 그걸로 제가 순위가 항상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도 제가 이 한 종목 가지고 한번 3위 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명은 되게 좋습니다. 예스가 들어가요. ST팜이라는 종목입니다. ST팜. 네, ST팜을 접속했는데 예. 될 수 있다는 그 바이오인 것 같아요. 예스. ST팜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바이오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지금 2분기 시작 발표도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사라지고 있고 수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여지고 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수주가 많이 쌓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래는 12월 달에 가동이 돼야 될 공장이 10월 달에 다 들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약간 더 시기율 자체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2장이 있어서 2장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원래는 4분기 12월 달에 가동 예정이었던 지금 공장이 10월 달부터 정상으로 들어갈 것이고 7월 달부터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ST팜이 더 그만큼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업황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저는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이벤트의 난자입니다. 실제로 저는 또 프로포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네, 그 이벤트성 그 지금 SP팜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금 결국 알츠하이머 지금 치매 아니죠. 지금 에이즈병 관련된 거죠. 에이즈와 관련되어져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가 10월 달 발표인데 10월 나오기 전에 9월 달에 초록에 선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초록에 선정만 되어줘도 충분히 내용적으로가 웬만큼 공개가 되기 때문에 SP팜은 9월 달에 보면서 뭔가 기관들이 서서히 좀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2분기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올라갈수록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9월 달과 10월 달에 있는 학회에 대한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뭔가 지금 매수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 연기금 쪽에 상당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3거래 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2거래에 들어갔고 사모펀드가 3거래에 들어오면서 기타 법인 나오는 물량을 먹으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3분기 어닝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9월달 초록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9월달이라고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거래수로 20일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하게 좀 채워놓고 지금 자리에 사놔야 데이터 떴을 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라서 지금의 차트도 지금 아래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윗자리에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가수lượng 벗어나게 되면 결국 10만 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정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올라간다면 이번 주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바이오 안에서 ST팜을 한번 편입해보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로는 89,500원부터 시가까지를 매수가로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정고점 넘어가는 10만 3,600원, 손절가로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이 이제 시총이 2조가 다 되는 CDMO 기업으로서 결코 이제 뭐 이렇게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고액산의 성장 가시화가 되고 있고 또 뭐 하반기 모멘텀이 풍부한데 제가 이제 대충 들어본 게 유전성 혈관 부종 관련해서 치료제 FDA 승인과 그다음에 중증 고지혈 치료제, 동목경화 치료제 3상 결과 발표,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이제 연내 승인 뭐 이렇게 해서 4-5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가지나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전 이거 다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 되면 지금 자리에 있을 S팜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빼먹으신 게 이제 에이즈병 관련해서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거 9월달 초록 공개되는 거 10월달 중간에 다 나오는 거 요거 나오게 되면 이거 지금 자리에 있을 S팜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하나, 두 개에다가 매년 선정하신 4개 포함하게 되면 6개거든요. 6개가 주주에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 일단 서술형 공격에 서술형 답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의약품 관세를 최대 250%까지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이제 ST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라 잘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의약품 관세를 최대 250%까지 올린다라고 쳤을 때 ST팜이 받는 영향력은 조금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트럼프랑 중국이 그렇게까지 친하게 안 지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생물보안법도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거 뭔가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도 이길 수 있는 재료가 결국은 바이오들은 꿈이 있고 뭔가 학회에 대한 데이터들만 잘라줘도 관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9월 달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요 이벤트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T팜 이벤트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벤트도 잘하고 프로포즈도 잘했다고 한 이가람 매니저의 소개를 잘 들어봤습니다. 좀 근데 이런 건 좀 있어요. 이가람 매니저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온 라임 아니에요. 예스 이렇게. 그럼 좀 주변에서 같이 웃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주변에서 너무 정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안 웃겨도 그래도 다 같이 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 바로 옆에 계시는데 또 힘들어도 그래도 네, 같이 하는 게 또 알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백인현 네, 매니저님.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의 첫 번째
EST팜 한번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는요. 에코프로비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의 수익이 쌓여 있습니다. 한 방 더 나와야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리뷰하는 이유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8월 달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좀 좋은 모습 보이다가 조금 최근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눌려있지만 이것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랑 조금 민감도가 높은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올해 연중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은 슬로우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항상 이제 1위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려야죠. 네, 일단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현대무벡스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이네요. 네. 지금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노란봉투법 이슈 때문에 노조 파업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제조업체 특히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물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도에 현대 엘리베이터로부터 물류 자동화 사업 부문이 따로 분사되어서 2021년도에 스펙 상장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 관련 종목이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 스마트 물류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자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그룹사양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펼칩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저는 배당을 주는 종목은 거의 처음 봤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이 50원 정도,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올해 초에는 최근에 25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주환원 정책의 모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의도와도 맞고 그리고 현대무벡스는 다른 로봇 관련 종목이랑 다르게 실적도 나오고 주주환원 정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방금 그룹사양 매출 비중이 높다 그랬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통과된 다음에 뭐 현대차 쪽에서 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차 기아 쪽 매출 비중도 높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쪽은 아마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예요.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비대면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물류 자동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부터 현대무벡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현대무벡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올 거고 지금 수주잔고도 2분기 말 기준으로 4천억 넘습니다. 작년 2024년 매출이 연간 매출이 3,600억 정도 되니까 3,400억, 600억 정도 되니까 1년치 일감을 미리 따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현대무벡스는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장 현대무벡스가 짱대 양봉을 보이면서 21선은 골든크로스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갈 때 현대무벡스가 상대적으로 못 가면서 도지형을 보였지만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고려하면 한 4,750원에서 내일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6,0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도 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계열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갖고 있고 또 약간 굉장히 간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를 좀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주저앉혀서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주가를 한번 좀 더 점프업을 시키려면 뭔가 큰 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이 현대무벡스의 가장 큰 주가 모멘텀에서의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룹사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 쪽에서는 콜드체인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라인에서는 드라이룸이라든지 약간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룹사양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 파일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올해 상반기를 보면 이제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도 로봇 회사의 대부분이 적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주목할 필요 있는데, 근데 그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이제 중반 그 이후로 넘나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그런 부분은 부담이 없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을 보진 않잖아요. 밸류에이션보다는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지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수익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스마트 산업용 로봇 쪽으로 조금 그 결이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대무벡스가 제가 예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 쪽에서 로보티지를 한번 갖고 왔었는데 제2의 로보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조금 넘지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현대무벡스를 볼 때는 로봇주기 때문에 성장주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네, 필요하고 맞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것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더 대단한 거는 지금 휴머노이드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을 본다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이제 쭉 하나 챙겨야 되는 로봇 모멘텀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의 현대무벡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8월 수익률 대결에서 종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아이패밀리 SC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올라가요. 네, 계속 쉼없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기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도 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밀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이게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 기관 중에 70만 주를 샀는데 사모펀드가 거의 40만 주를 사면서 뭐 연기관, 투신권 전반적으로 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팔다가 멈췄다라는 거죠. 10%대에서 4만 5천 원대에 보면 10% 비중인데 지금 5%대에서 이제 멈추고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롬앤 화장품이 이제 글로벌하게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도 지금 이제 21% 늘었는데 유럽에서 200%나 늘어났다라는 거죠. 동남아도 거의 94% 늘면서 과거에 일본하고 대만하고 이쪽 치우쳤던 매출이 글로벌하게 커가고 있고 얼타뷰티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물량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틱톡샵에서도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관세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장벽이 더 하면 할수록 더 아이패밀리는 더 확고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도 지금 2024년에 보면 7월 달에 FDA 모크라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개 제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 1,100억 나오면서 143억. 올해 그러면 거의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 4천억대 충분히 넘어설 거다.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시작했고요. 4만 5천 원에서 쉼없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주를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앞으로도 화장품주 대장으로서 아이패밀리 SC 최태욱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목이 메이셨어요? 네, 김태국인가요? 네, 너무 좋아서 목이 메이셨어요. 물 한잔 하시고요. 제가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저는 조기준 매니저가 이 역전의 또 명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남은 2개의 종목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종목도 제가 기본적으로 뭐 며칠 전부터 세팅해 놓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 너무 올랐더라고요. 좀만 올랐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올랐어요? 다음 종목도 지금 이제 목요일 종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역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롭게 가져올 종목은 폴더블 종목입니다. 폴더블 종목 중에 이제 파이nem텍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KH 바텍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KH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폴더블 Z 플립 관련 폴드 관련해서 슬리마 힌지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63% 증가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갤럭시 S24부터 시작해서 티타늄 케이스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관련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애플 폴더블 관련해서 클램셀 관련해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장 힌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파이nem텍과 KH바텍이 두 개 있는데 오늘은 KH바텍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퍼하이 중국부터 시작해서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회사인데 신규 메탈 케이스라든가 엔드플레이트, 이게 2차 전지까지도 아우르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에부터 시작해서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2024년 3,600억에 300억에서 400억, 336억이 나왔고요. 작년도 보면은 3,100억에 21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핸드폰 부품사 중에 흑자가 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폴더블 힌지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방울 힌지라고 해서 KH바텍이 이 만들어내는 부품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온 갤럭시 폴드, 플립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플립 폴드 4에서는 보면은 기존에 3개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4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매출은 늘어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폴드 7에 보면은 이렇게 접히는 라운드 부분이 23% 정도 감소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에는 굴곡이 졌는데 이 굴곡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의 폴더블 관련 굴곡을 개선한 KH바텍을 추천드리겠고요. 예. 내일 이제 11,900원 선에서 이제 시초가까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4,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삼성전,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벗어나서, 이거 벗어난 것도 아니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2번 접히는 폰이죠. 트리플 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올해 그 한 40에서 50만 대 정도를 이제 출시할 전망인데, 그러면 KH바텍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폴드, 플립, 에서 폴드에서 보면 기존에 3개가 들어갔는데 이제 4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아까 보면 접히는 부분도 이제 굴곡을 개선했다고 하면 트리플이 나온다면 그 굴곡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흑자가 나 있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이 회사인데 파이nem텍은 적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이제 9%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이nem텍은 지금 7%의 외국인 비중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보면 KH바텍이 급격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폴더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인데 지금 현재 KH바텍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 건데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폴더폰이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KH바텍 움직였고 파이nem텍도 다 올라갔는데 전 사실 도우인시스가 진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도우인시스가 너무한 거거든요. 야, 이거는 언제 갈 수 공격일 있을까요?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저도 도우인시스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UTG라고 해서 그러니까 UTG가 이제 울트라 씬 글래스라고 해서 초방막 관련 이제 유리 기판을 강화 유리를 만드는 게 이제 도우인시스인데 예. 중요한 건 오늘 시간으로 보면은 UTI가 이제 그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UTI가 UTG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UTI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6년 동안 납품했던 회사는 도우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도우인시스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nem텍도 제가 보기에는 플립 아까 힌지 관련해서 KH바텍이 더 매출이 좋거든요. 그런데 파이nem텍이 더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nem텍이 움직인 다음에 KH바텍이 움직이고 KH바텍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도우인시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저는 도우인시스가 다음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갈 거다. 저는 더블이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근데 잘 매집하면 네. 9월 달에 가장 제가 한번 9월 달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일단 일정상 빠르게 보는 거는 KH바텍이고 조금 더 우리가 진짜 확신하는 거는 도우인시스 9월에 한번 가지고 오시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병주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폴더블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병주 매니저가 8월 18일에 편입이 됐었던 덕산 네오룩스 리뷰를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했었을 때는 잠깐 쉬어가나 시장 여파가 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매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10.72% 수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보면 제가 먼저 악어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악어입이 가장 정확한 징표죠. 한번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 보면은 자, 월봉을 한번 좀 바로 악어입 탔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번 악어입을 타지 않습니까? 계속 탑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해 이 주식이 여기서도 타버리니까 계속 갔죠. 이제 막 탔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이 성질이 급한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주봉도 여기서 주봉에서 요것도 이제 악의입 탔잖아요. 그렇죠? 아주 성질이 급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거래량 있잖아요. 저는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건데, 예. 이때 저희도 그때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BOE가 미국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15년 정도, 정확한 연도는 한 14년 8개월이죠. 아예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 OLED에서도 이 삼성, 애플 아이폰이 이번에 LTPO라고요. 좀 고급형 OLED죠. 그쪽은 중국이 아예 발을 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을 막 디디려고 할 때 미국에서 그래, 너희는 미국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전번에 한번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겠는데 바로 그 LTPO OLED, 즉 고사양의 OLED입니다. 근데 아이폰이 이번에 아이폰 17 모든 기종에서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그 애플 폴더블 폰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물질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한테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 터져가지고 여기 앞에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저도 말릴 수 없어요. 제가 들고 왔지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성격이 아주 급하게 가는 자리에 왔다. 한번 같이 한번 주시하시기 바라고 또 역시 제가 이런 것들은 계속 누굽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BH입니다. BH. 자, BH라는 회사도 어찌 보면 비슷한 그 OLED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 회사는 그 삼성의 폰에 들어가는 FP10이라고요. 즉 FP10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아몰레드 OLED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그 기판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기판을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접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삼성폰, 애플폰도 하죠. 근데 애플폰이 이번에 아이폰이 9월 9일 날 전 세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주가란 것은 거기 이벤트를 향해서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 실적이 내년 가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1120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600억 대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PBR이 뭐 0.5, 그 다음에 퍼가 5.4배니까 저평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보면 오랫동안 이게 마음에 들죠? 오랫동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악어입을 올라탔어요. 거친 악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라서 일봉에서도 지금 계속 상승 방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군다나 연간 매출액이 1조 7천억을 넘는 그런 우리나라 중견회사 중에서는 우량주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16,500원을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안 되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8% 이상 조금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쯤부터일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17 이번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애플의 폴더블 폰이 올해 10월 달에 생산에 들어갑니다. 제품은 내년에 가을에 나오죠. 그러면 생산에 들어가니까 그 부품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번이 이제 3분기 때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이 개화되는 시기는 내년부터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실적이 내년에 개화되니까 지금 주가는 사는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BH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BH가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 한 달 동안 100만 주 샀고요. 기관들이 170만 주 샀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휴대폰 부품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휴대폰 부품주 관련 폴더블 관련주를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나오면 부품주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 단기 수익률이지만 9월 달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9월 달까지는 저는 개통할 때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폴더블 폰 생산 시점이 또 10월 달 시작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삼성전자 트리플 폰 두 번째 피는 폰이죠. 그것도 수량은 40에서 50만 대가 판매될 전망인데 그것도 또 이벤트성으로 10월 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시리즈가 나올 상황이고 더군다나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조방호는 너무나 비싸지 많이 왔지 않을까. 조방호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부터 빌드업을 해주셨던 게 삼성 이야기, 조방호. 네. 삼성 이야기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 빌드업의 완성은 BH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T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죠.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까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BA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종목 모두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네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송보다 더 재밌는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도 9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벤트의 남자죠. 저는 이벤트답게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정상회담이 끝났고 이제 저는 그 다음 바이오 부자라고 했는데 제가 또 바이오도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오의 그 다음 모멘텀, 이제 바이오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관련주들에서는 또 수혜주가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아 있는 수혜 종목까지 정리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할 테니까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정삼 핵심과 바이오 궁금하신 분은 9시 30분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입니다. 이어서 백인엽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월화수목금 오후 3시 40분 장마감 이후에 진행하니까 유튜브에서 백인님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저도 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바이오 학회가 중요한 게 3개가 있거든요. 그 학회마다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될 텐데 관련 종목에 대해서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마감 후 3시 40분 백인엽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9월 바이오 학회 수혜주 탑3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이패밀리 SC로 종목 순위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도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오늘 이제 BH도 보면은 이제 만약 조방호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부품주 폴더블 관련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KH바텍을 필두로 해서 휴대폰 부품 폴더블 관련 수혜주 알려드릴 테니까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더블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9시 30분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무료 방송이었고요. 자, 이어서 지난달 1위를 차지했던 완장의 남자 서머가이 박병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아침 8시 이제 박병주 주력삼 끝나고 나서 아침 8시 무료 방송을 할 거고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번 8월 달에 아마 수익이 가장 많이 난 게 HJ 중공업이었을 거예요. 그 종목을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제가 문자처럼 가격을 그때 1,100원에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16,000원까지 갔는데 그렇게 문자처럼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지금 검색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폰 17 출시 수혜주 궁금하신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